네, 시청자 여러분, 평일 잘 쉬셨습니까? 6월 12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얘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경제와 관련된 어떤 기관을 방문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첫 어떤 경제 관련 기관, 공기업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DJ죠.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방문한 정도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역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이제 공식 방문을 한 거고, 사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세 차례나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던, 또 심지어 깡통도 차봤던 투자자였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사실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생리라든가 주식시장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 등등등 아마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증권거래소를 방문을 했고 또 증권거래소 방문해서 특히 어디를 방문했냐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쉽게 생각하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이제 워치를 하고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조사도 하고 이러는 데인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이 시장감시위원회를 이렇게 콕 집어서 방문한 그 이유도 본인이 이제 대선 유세 때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건전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이 증권거래소 방문 자리에서도 5,000포인트 얘기도 좀 하고요. 기존에 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대선 공약에는 넣지 않았던 건데요. 배당소득 분리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35%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 한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한 기업들, 순이익 중에서 해당되는 게 35% 정도 이렇게 되는 기업들. 사실은 3분의 1을 배당을 한다라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적이죠. 내가 1년에 100원을 벌면 그중에 35원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배당 성향 35% 이상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뭔가 어떤 메리트를 좀 주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소영 의원의 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 법안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이를테면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 이거를 평가를 해보겠다,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정부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이소영 의원의 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하도록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사실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다시 좀 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물적 분할, 인수합병들 투자할 때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는 우량주였는데 나중에는 껍데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 결국 이게 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쪼개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 임의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행위들은 이제는 사실상 거의 이번 정부에서는 불가능해지게 됐다. 또 제도도 마련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마저 요 표를 한번 좀 보죠. 이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주요 공약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상법 개정안 얘기 있고요. 자사주 소가 의무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나 손익권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이 사실은 쪼개기 분할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튀나 시세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 창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에 더해서
업계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선진화되고 건전화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이데일리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 세율을 낮춰라라는 거 하나 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권세율이 지금 올해 0.15%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증권거래 수율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이 농특세가 얹어져 있는데 이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제 농어촌들을 여기가 세금을 걷어서 농어촌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걷어진 건데 지금이 언제적이냐 3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사실 이 얘기는 꽤 됐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세금이 그래서 만들어지면 참 이게 이를테면 감세를 하거나 이 세금 폐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의견은요.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 단타들이 한 5, 60%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이게 결국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 투자를 할인 경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굉장히 좀 분리과세도 하고 낮춰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는 좀 짧게 가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하여간 상당합니다. 표 한번 보시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황인데요. D램 점유율이 1년새 4%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삼성과 이제 점유율 격차가 한 자릿수 9.4%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HBM4 샘플을 벌써 만들어서 고객사에 공급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3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차이밖에 안 났다.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생산 능력 대규모를 확충. 그래서 이제 아이다호주에 짓고 있는 이 메모리 팹, 보이시 메모리 팹이 내년도 양산을 목표로 좀 준비가 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데 여기다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미국이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영향 때문이겠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팀 아메리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파운드리야 뭐 TSMC로 가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를 이 프로세스를 짜는데 굉장히 지금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팹립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가 원팀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도 미국에 있고 공급도 미국에서 하겠다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식으로 좀 가는 것과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과 이게 사실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 정부가 이 반도체와 AI 관련돼서 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겠다 얘기를 한 거. 이게 이제 정말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남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다가는 진짜 완전히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이렇게 일단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어제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또 2,900선 3년 5개월 만에 넘었고 코스피가 어제도 1.2%, 코스닥은 1.9%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정말 잘 나가죠. 올 초부터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뭐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수혜주 역시 증권주 봐야 되겠죠. 표 한번 보시죠. 주요 증권주 연초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미래에셋증권 보십시오. 왼쪽에 142%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더라도요. 뭐 5, 60%가 일반적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두 번째인데 73%나 올랐고 대신 키움하고 신영이 60%대 대신도 50%가 넘게 삼성증권도 50%가 넘게 올랐고요. 조금 뭐 부진하다고 해도 NH투자증권인데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반도 아직 안 지난 상황인데 사실은 NH투자증권만 놓고 봐도 30%면 사실은 올해 뭐 한 해 농사 다 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쓴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과연 멈출 것이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또 이 새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제도 개선 대책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좀 이제 1,360원대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부담을 좀 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뭐 테마처럼 형성되고 말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부의 어떤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공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 당분간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특히 증권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좋고요. 무엇보다 미래에셋증권이 140%가 넘게 올랐는데 PBR이 지금 현재 0.6배가 조금 넘더라고요. 0. 뭐 대략 한 1배, 지금 PBR 코스피가 1배 수준 정도니까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대략 그것만 놓고라도 0.4%포인트 정도까지 퍼가 더 PBR로 올라갈 수 여지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증권주들이 여전히 많이 올랐어도 많이 그 평가상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증권주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데는 부담스럽죠. 좀 덜 오른 데를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